태양광선의 종류입니다. 크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피부에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자외선이라고 자외선이 가장 많이 관련이 있겠죠. 자외선의 종류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UV A, B, C로 나눌 수 있고요. 이 파장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A 같은 경우는 320에서 400 나노미터, B 같은 경우는 290에서 320, C는 200에서 290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울트라 바이올렛 에이징에서 피부에 노화를 줄 수 있는 광선이고요. UVB는 버닝, 피부에 붉음증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선번을 일으키는 광선이고요. UVC는 UVC 같은 경우는 피부 캔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광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모근의 구조, 우리 모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근은 피부에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모근이라고 하고요. 또 피부에서 위에 부분,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부분을 모간이라고 하죠. 모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모, 이 주머니 모양처럼 생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낭이라고 하고요. 또 모구는 모낭의 윗부분입니다. 모구. 그 다음에 모유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모유두고요. 또 모모세포는 이 모유두하고 이 사이 경계 부분에 또 세포가 있겠죠. 또 모근의 구조에서 보시면 또 피지, 이게 피지선인데 피지가 또 나오고 모발을 타고 통해서 또 피지가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잇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인체에서 어떤 추위라든지 뭐 또 놀란 상황이 되면 또 잇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우리가 털이 세워지는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근의 구조도 좀 아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모관의 구조입니다. 모관의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김밥을 표현을 많이 하죠. 김밥의 김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표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모피질은 김밥에서 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수질 같은 경우는 김밥에서 어떤 속재료에 해당이 되겠죠. 맛있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김밥 재료도 다 중요한 것처럼 모발 상태, 모관의 구조에서 머리카락의 상태도 뭐 표피라든지 피질, 수질이 모두 잘 갖춰져야지 또 건강한 모발의 상태가 되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모발의 색상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표피, 피질, 모유두, 모수질이 있는데요. 김밥에서 우리 해당되는 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피질에서 멜라닌 색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잇모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지선의 근처에 있는 어떤 근육인데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근은 모근에 붙어 있는 근육층으로 추운 환경에서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어떤 털을 세워주는 근육이죠. 잇모근. 모발의 생장주기입니다. 크게 성장기, 퇴화기, 후지기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장기 같은 경우는 전체 뭐 한 90% 정도를 차지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기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아마 탈모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손톱입니다. 건강한 손톱. 하루에 정상적인 경우 하루에 한 0.1mm 자라고요. 손톱이 발톱보다는 성장이 좀 빠르다고 합니다. 또 색깔 같은 경우는 핑크색으로 수분의 함유량도 한 13% 정도 유지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교체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면 손톱과 발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상적인 손톱과 발톱의 교체 시기는 대략 6개월 걸린다. 맞고요. 개인에 따라 성장의 속도 차이는 있지만 매일 1mm 가량 자란다가 아니라 0.1mm 자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끝과 발끝을 보호하죠. 손톱과 발톱이 또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으로 틀린 거는 2번이겠습니다.
다음에는 피부 질환에 대한 상태인데요. 시험 문제가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중 피부 상태의 원발진에 해당되는 피부 질환으로 틀린 것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속발진, 피부 질환에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속발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그런 종류에 관한 시험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원발진 같은 경우는 어떤 피부의 초기 질환 상태죠. 처음에 피부에 어떤 나타나는 질환의 상태. 속발진은 원발진이 진행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피부의 상태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드름의 가장 처음 초기 단계죠. 그래서 다음 중 원발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물어보죠. 그런데 뭐 구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물어보는 내용은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알아둘 게 원발진의 종류들을 좀 암기해 두시고 속발진의 어떤 종류들을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원발진의 어떤 종류가 아닌 것은 구진, 농포, 반흔, 종양. 여기서는 답이 3번 반흔인데요. 반흔 같은 경우는 흉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가 손상을 입었을 때 바로 흉터가 생기진 않죠. 뭐 피가 나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좀 상처가 깊게 됐을 때 이후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피부의 반응,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반응은 우리 피부에서 속발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양소의 종류는 3대 영양소, 탄, 지, 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외우게 되는데요. 5대 영양소 같은 경우는 3대 영양소에서 우리가 무기질과 비타민이 추가된 상황, 6대는 물, 그 다음에 7대 영양소에서는 이제 식이섬유가 포함된 상태인데 요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탄수화물에서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말 그대로 가장 간단한 당이겠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단일의 어떤 당류고, 이당 같은 경우는 당 종류가 2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죠. 자당, 메가당, 유당. 그 다음에 다당류 같은 경우는 많은 당류가 섞여 있는 전분, 글리코겐, 섬유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라고 하는 말은 인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이소루신에서부터 히스티딘 같이 히스티딘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조금 암기하셔야 되고요.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처럼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지방산들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리세롤 한 분자, 지방산 세 분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또 포화가 됐냐, 불포화가 됐냐, 그래서 포화가 되면 우리 몸에 안 좋고 불포화가 되는 거는 먹었을 때 좋고 또 피부에 도포했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에 도포했을 때는 약간 포화적인 어떤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좋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는 비타민 A, 레티노이드라고도 하고요. 비타민 D,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칼시페놀, 비타민 E, 토콜페놀, 지용성 항산화제라고도 하죠. 비타민 K, 혈관에 좋은 비타민 K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 종류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피부 질환이라든지 몸에 생기는 질환에 대한 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의 결핍 증상을 여러분들이 좀 꼭 암기해 두셨으면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비타민이 결핍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의 연결이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네, 비타민 B1,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E가 있는데요. 비타민 D 같은 비타민 괴혈증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C에 의해서 발병이 되겠죠. 비타민 D는 구루병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비타민 E.
얘는 뭐 아스코르빈은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비타민 C의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뭐 혈액순환 촉진과 피부 청정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은 혈액순환 촉진의 효과 부분은 약간 비타민 B군들이 좀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뭐 각질을 좀 제때 잘 탈락시키는 좀 역할을 있어서 뭐 주름이라든지 여드름 피부에 많이 좋은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P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도 하고 또 모세혈관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세포 및 결합 조직의 조기 노화를 예방한다. 약간 노화하고 관련된 비타민은 비타민 E가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네, 다음 중 비타민 설명이 틀린 것은 비타민 A가 결핍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진다. 네, 맞고요. 각질 주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A는 비타민 C는 또 교원질, 콜라겐 합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것도 맞고요. 3번 레티노이드는 우리가 비타민 A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비타민 A는 많은 양이 피부에서 합성된다. 피부에서 합성되는 거는 비타민 D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면역입니다. 면역은 크게 종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면역, 획득 면역. 자연 면역은 이제 비특이적으로 발생하는 면역이고요. 획득 면역은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면역인데 요거를 또 1차, 2차, 또 3차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특이적인 그 면역 같은 경우, 1차적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 피부에서 어떤 점막이라든지 위에 있는 산, 그 다음에 뭐 이물질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들은 비특이적으로 반응하는 1차 방어막이겠죠. 그 외에 2차적인 또 방어막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세포들이 어떤 뭐 보호 역할을 하면서 뭐 히스타민을 분비하다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2차 어떤 방어 기전이고요. 3차 방어 기전은 이제 좀 종류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식세포 면역 반응, 또 비림프구, 뭐 어떤 체액성 면역 반응, T림프구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식세포 면역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원인이 되는 항원을 탐지해서 잡아먹고 또 어떤 면역의 정보를 또 림프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비림프구, 우리가 뭐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몸에서 뭐 항체,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어떤 항체를 생산을 하고 또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을 공격을 해서 우리 몸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에 의해 운반되고 어떤 보체 항체, 항원 전달 세포라고도 합니다. 또 흉선에서 또 발병을 하는 T림프구는 또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항원을 인식하고 또 그 종류로 다양한 T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또한 문제도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피부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세포성 면역에는 보체, 항체 등이 있다.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뭐 체액성 면역이겠죠. 네, 체액성 면역에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보체, 항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체액성 면역 반응. 두 번째, T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이 된다. T림프구가 아니라 B림프구죠. B림프구인 어떤 체액성 면역 반응이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3번, B림프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우며 항체를 생산한다. 예, B림프구는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면서 항체를 생산합니다. 네, 요게 맞고요. 네 번째, 표피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조절에 작용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각질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또 피부에 장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인체 면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도 면역 작용 조절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답은 3번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노화 원인입니다.
피부 노화 원인을 살펴보면 노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활성산소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으로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나쁜 독소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어떤 세포의 노화, 또 텔레미어 단축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 염색체에 있는 그 염색체 양 끝에 있는 부분들이 운동화 끈처럼 이렇게 닳아서 손상되는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라세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의 상태가 노화가 될 때는 좀 다른 단백질의 상태로 변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를 또 우리가 아미노산 라세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